보고받은 일 없고 알지 못합니다. 만난 일도 없습니다. 통화한 일도 없습니다. 어느 날 어디를 좀 찾아가봐라 하고 가봤더니 거기가 청와대 비서실장 공간이었고 거기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관련한 의혹이 새롭게 제기가 됐는데 이제 차은택 씨 변호인 측이 얘기를 한 거죠, 그죠? 변호인 측이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실제로 그 차은택 씨가 이 김기춘 전 실장을 최순실 씨가 만나러 가라고 해서 만났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기가 2014년 4, 5월 그때쯤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고영태 소개로 이제 최순실을 만났는데 차은택 씨가 근데 사실 그때 딱 보면 그냥 강남의 한 아줌마일 뿐이지 무슨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신뢰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뭐 사업 같은 거 설명을 하려고 해도 뭐 이 사람이 뭘 해줄 게 있을까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최순실 씨가 저 비서실장 공간에 좀 가봐라. 그래서 갔더니 김기춘 실장, 그다음에 김종 차관, 그다음에 정성근 그 당시에 문체부 그 장관 내정자가 같이 있었다는 걸 보고 아 이건 굉장히 최순실 씨가 대단한 사람이구나라고 해서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를 밝힌 거죠. 저는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이제 첫째로 뭐냐면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 나 차은택 만났다. 단 왜 만나느냐? 난 최순실이 전혀 모르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차은택을 만났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자, 김기춘 전 실장은 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들였나 하는 부분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차은택 씨는 왜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의도로 이런 얘기를 변호인을 통해서 했는가.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김기춘 전 실장이 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들였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제 법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자기는 본인은 이제 최순실 씨를 모르고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보러 해서 만나봤다. 이건 법리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범죄가 구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발뺌 빼기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로 저는 실제로 최순실 씨를 만약에 안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모른다는 의미가 진짜 그 존재를 모른다는 의미냐, 아니면은 만나본 적이 없느냐 했을 때 존재를 몰랐을 리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근데 실질적으로는 안 만나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드는 게요. 그 근거는 다음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김기춘 실장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면은 그야말로 수사, 정보, 정무, 법리에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보인 사람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문제될 거를 알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안 만나고 피했을 수가 있고요. 근데 두 번째, 또 이분이 굉장히 또 해석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엘리트주의자입니다. 그랬을 때 이 최순실 씨 같은 걸 만나서 자기가 거기에 지시를 받는다는 모양을 만드는 것이 본인의 자존심이 허락 안 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냥 뭐 존재는 알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 누구는 이제 최순실 씨를 만나보라고 해서 만나봤다는 이제 그런 증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존재는 알지만 본인은 안 만나봤지만 그쪽 가라고 했다. 이러면 이제 앞뒤가 맞는 얘기가 되는데, 문제는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문제는 법리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피해자가 되는 건 박근혜 대통령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순간에 이제 그러면은 모든 것을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제 전가시켰다는 의미에서 이것도 이제 많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는 결국은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박 대통령이 지금 힘이 빠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여지가 아니라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이게 죄수의 딜레마예요. 죄수의 딜레마라고 얘기하죠. 공범 관계에서 따로따로 떼놓으면 나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하라면 제가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상호 보충이 돼갖고 증거 자료로도 확보가 되는 게 죄수의 딜레마인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차은택 같은 경우는 본인의 똑 떨어지는 횡령 부분 혐의는 인정해요. 그러면서도 기타 나머지는 전부 부인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떠밀고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지금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지시해서 잠깐 만나봤다. 난 최순실이 거기 껴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제 또 우연이게도요, 만나고 난 이후에 바로 그 문화융성위원이 되죠, 차은택이가. 그렇게 공교롭게 보기에는 김기춘 실장의 그 어떤 얘기가 그렇게 나는 관심도 없었다는 게 김기춘 실장 사실상 폭탄 돌리기죠. 제일 중요한 것은 김기춘 전 실장은 정말 윗분의 뜻이라고 하면 죽으라면 죽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을 지금 끌고 들어갔다. 아니란 얘기군요.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끝났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끌고 들어간 거 아닌가 보여지고,
차은택 씨의 경우는 지금 차은택 씨가 검찰에 가장 협조적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 차은택 씨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뭐 최순실 씨하고 그렇게 가까운 것도 아니고 오래 끈끈한 인간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지금. 박 대통령하고도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칫하다가는 언론 보도도 나와 있지만 그 김성현 씨인가요? 미르 그 사무부총장이 회장님 최순실이죠. 저 중국에 내빼 있는데 전화를 하고 네가 다 뒤집어 쓰라겠다. 그런데 지금 들어와서 보니까 나도 조금 가져간다. 들어와서 보니까 이거 자칫하다가는 본인은 민간인이 아닙니다. 왜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이게 독박을 써갖고 자기가 지금 다 죽게 생겼으니까 저는 검찰하고 어느 정도 딜을 했다고 봅니다. 검찰하고도 해서 내가 다 풀겠다. 대신 좀 나 좀 봐달라. 그런 걸로 해서 좀 차은택 입장에서는 나도 좀 살아야겠다. 네. 이제는 그래서 다 불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 이번에 제가 저번에 중국에서 왜 이렇게 차은택만 안 들어오냐고 할 때 이거 혼자 다 뒤집어 쓸 수 있는데 지금 들어오고 싶겠냐는 얘기를 한번 방송에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차은택 입장에서는 자기는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똑 떨어진 혐의가 많아요 생각보다. 지금 우리는 최순실 국정농단이라고 하지만 지금 기소가 된 범죄 사실만 놓고 보면 차은택 씨가 형량이 아마 제일 중하게 나올 겁니다. 지금 범죄 사실 끝난다면. 그러니까 차은택 씨도 이거 내가 혼자 죽으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 자기를 깃털로 만들어야죠. 그러면 있는 걸 다 불어야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검찰은 창고 대방출 얘기가 나왔지만 차은택 씨가 지금 창고 대방출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근데 김기춘 실장 수사를 받을 만한 혐의가 지금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는 왜 현재는 없다? 한다면 검찰에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못한 거죠. 예. 일단 이 건해 가지고 이미 다른 걸로 고발돼 있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정우성 자기 밑에 있던 비서관이 국가 어떤 그 기밀 같은 거를 누설했다면 그거에 대한 그 사실 여부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직무 여부 부분으로도 입건해서 수사는 가능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참 여러 가지 표현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또 한 가지 이거는 진짜 뭐 궁금한 면이 있어요. 여러분 화면 자세히 보셔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차은택 씨는 검찰에 조사받으러 나올 때마다 수의를 입고 다니는데 근데 똑같이 구속되어 있는데 최순실은 수의를 입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 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류지연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은 가운데 한 달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최 씨의 의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다른 피의자들과는 달리 매번 사복을 입고 검찰에 출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최 씨가 구치소에서도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 가운데 최 씨와 마찬가지로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도 검은색 패딩 차림으로 검찰에 출석을 했고요.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된 정우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사복 차림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반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나 차은택 씨 등은 대체로 수의 차림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왜 누구는 사복을 입고 누구는 수의를 입는 걸까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가장 전문가는 우리 김복준 교수님이실 것 같은데. 이게요. 일단 그 구치소에 미결수로 일단 수감이 되면 옷은 지급이 됩니다. 아마 여기 수의, 그러니까 그게 수의죠. 예, 수의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 이제 황토색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미결 수용자 사복 착용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거기 내용에 보면 피의자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피의자 신분이거든요. 피의자가 그러니까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거 출정이라고 그래요. 출정. 혹은 뭐 특검을 받는다든지 또 뭐 국정감사에 참석을 한다든지 외부로 나갈 때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최순실 그다음에 장시호 저쪽 일가들은 지금 정우성 예, 그리고 우리 그 전에 보면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속이 되면 미결수 있을 때는 재판정 나올 때 양복 입고 넥타이 하고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걸 주는데 최순실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본인이 키가 너무 적어서
지급된 옷이 너무 길어가지고 불편해서 사복을 입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나 사복 입고 가겠다. 공교롭게 저 집 식구들만 그래요. 안종범 뭐 또 그 누구야 저 차은택 같은 경우는 수의를 입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이 들리긴 한데 그건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분명한 거는 이 사람들도 재판 받을 때는 수의 입을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최순실도 영장 실질 검사 심사 받을 때는 수의 입었었어요. 안에 입고 겉에 코트를 입었죠. 왜 그러냐면 재판 받아서 저 판사 앞에 갈 때는 불쌍해 보여야 돼요. 그게 혹시 자존심이 세가지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렇지는 않아요. 묘하게요. 네. 이번 그 사복을 입는 팀하고 수의를 입는 팀을 이렇게 딱 나눠보면 사복팀하고 수의팀을 딱 나눠보면 사복팀은 굉장히 수사에 비협조적입니다. 사실 무슨 팀이 비협조적이에요? 사복팀이. 그러니까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 휴대폰을 뺏겨서 그런 거지. 네. 그 휴대폰을 뺏긴 거 외에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 걱정하면서 맨날 눈물만 흘리고 뭐 그러시니까 수사에 비협조적인 쪽이 사복을 입었다면 사복을 입은 사람들의 심리는 나는 죄를 진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수의팀 안종범 수석하고 그다음에 차은택 씨는 안종범 수석도 처음엔 그 다이어리 때문에 그랬지만 제일 어찌 보면 수사에 협조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김종 차관도 지금 뭐 다 술술술 얘기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누구 덕분에 누구 때문에 만났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저 수의 차림으로 출정을 하고 사복팀 출정하는 게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뭐 이번 경우는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꼭 수의를 입는다고 해서 죄를 인정하는 건 좀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요즘 모르겠는데 옛날 80년대 이제 학생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요. 오히려 수의를 당연히 입었습니다. 왜냐면 내가 오히려 이제 이런 이제 민주운동을 했다. 그리고 일부는 그 당시에 또 뭐가 유행이냐면 요즘 어떤 집인데 한복을 좀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치금 나면 한복을 사갖고 한복을 입고 나온 수의를 거치고 나왔다가 이제 수의를 벗고 한복으로 입고 나온다든지 이랬는데 그 당시에 오히려 그 수의 입는 거를 또 당당하고 뭐 그런 식으로 느꼈던 시절도 있습니다. 확신범이나 양심수들이 그렇게 했죠. 예전에는. 근데 요번에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수의팀, 저 사복팀이 딱 갈려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수의팀, 사복팀 이러니까 진짜 구분이 확 되네요. 그렇죠. 아주 좋은 표현이셨습니다.